오늘은 최근 변동성 높은 장세에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지난번 제 음성으로 직접 녹음한 주간 증시 요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도해보는 직접 녹음 영상인데요. 매일 아침 시장을 살피고 뉴스를 보고 차트를 읽고 하는 저에게도 요즘 장세는 어질어질합니다. 제 멘탈도 좀 붙잡을 겸 시청자 여러분도 멘탈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번 영상 주중이지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때로는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과 예측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스스로의 멘탈 관리라고 전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시계추 아시죠? 시계에 매달려서 좌우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시계추요. 저는 요즘 시장을 보면 이 시계추가 자꾸 떠오릅니다.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.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쓰는 투자 메모를 워렌 버핏도 꼭 챙겨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버핏이 직접 말했습니다.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메일함에 도착하면 그걸 제일 먼저 읽는다고요. 이 하워드 막스가 자주 쓰는 비유가 바로 시계추입니다. 시장이라는 게 마치 시계추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. 시계추가 한가운데, 그러니까 딱 적정 가치에 머무는 시간은 사실 아주 짧습니다.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계는 한쪽 극단, 그러니까 지나친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 쪽에 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쪽 끝에서 방향을 틀 때는 중간 지점을 아주 빠르게 스쳐지면서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립니다.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이 극심한 변동성, 하루에도 심리가 확확 바뀌는 이 느낌, 이게 사실 비정상이 아니라 시장의 원래 본질이라는 겁니다.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. 지금 이 시계추가 공포 쪽으로 얼마나 가 있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이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반대편으로 곧 움직일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2001년에 썼던 메모에는 사이클에는 예외가 없고 인간의 심리가 개입하는 한 시장은 반드시 극단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 2001년에 쓴 문장입니다. 그런데 2008년에도 맞았고 2020년에도 맞았고 지금도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. 이 시계추 비유, 하워드 막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만들어낸 통찰이 아닙니다. 이 사람의 철학을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오래된 뿌리가 하나 나옵니다.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분을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. 워렌 버핏이 20살 때 이 사람이 쓴 책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직접 찾아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레이엄 밑에서 일을 배웁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.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이미 성공한 투자자였던 그레이엄도 이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무려 3년 동안 자산의 70%를 잃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사실은 대공황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손실을 겪고 나서 오히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몇 년에 걸쳐서 시장을 다시 분석하고 거기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입니다.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원칙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레이엄이 남긴 개념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미스터 마켓 이야기입니다. 그레이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. 여러분한테 매일 찾아오는 동업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람 이름이 미스터 마켓입니다. 이 사람은 조울증이 있어서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의 지분을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.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우울해져서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에 팔라고 사정합니다. 중요한 건 미스터 마켓의 기분이 어떻든 여러분이 가진 사업의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순간 계좌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철렁 내려가는 것도 사실 이 미스터 마켓의 기분 변화를,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말한 그 시계추의 흔들림을 우리가 오롯이 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. 그레이엄이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이 미스터 마켓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 미스터 마켓이 패닉에 빠져서 헐값에 팔겠다고 할 때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레이엄의 제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 영감님입니다. 스승의 미스터 마켓 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실전에서 증명해 보인 사람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탐욕스러워지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근데 그냥 이 말이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정점을 찍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점에 버핏이 뉴욕타임즈에 직접 칼럼을 썼습니다. 제목이 미국 주식을 사라, 나는 지금 사고 있다 였습니다. 다들 팔고 있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뉴스가 나오던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싸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. 스승이 말한 미스터 마켓이 패닉에 빠진 그 순간을 제자는 기회로 읽어낸 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. 피터 린치입니다.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평균 29%라는 지금 봐도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입니다. 이분한테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.
린치의 법칙이라고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신기하게 시장이 하락한다는 겁니다. 태어난 날 다우지수가 떨어졌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떨어졌고 마제란 펀드를 맡은 첫 해에도 떨어졌고 심지어 책 출간 계약하고 커리어 절정에 있을 때 1987년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. 그때 이 사람은 6년 만에 처음 떠난 휴가 아일랜드의 작은 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. 목요일에 떠났는데 이미 시장이 55포인트 이상 빠진 상태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세계 증시가 하루에 20% 넘게 폭락한 겁니다.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시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. 시장 전체가 오늘 오를지 내릴지 다음 달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거시적인 방향을 맞추는 것과 실제로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. 자기가 직접 겪어봤다고 말했습니다. 시장 전체가 끔찍했던 시기에도 종목을 잘 골라서 돈을 번 적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좋았던 시기에도 종목을 잘못 골라서 돈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에너지 쏟지 말라고 했습니다. 폭락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령 운 좋게 빠져나왔다 해도 다음 반등장이 오기 전에 다시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. 이분이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니란 생각은 하락장이 오면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는 말을 남기셨는데 요즘 이 말 때문에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피터 린치가 금융치료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. 뜨끔하지만 역시 맞는 말씀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리하면 결이 다른 네 사람인데 결국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. 지금 이 흔들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.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스닥은 고점 대비 거의 80% 가까이 빠졌었습니다. 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S&P 500은 7년, 나스닥은 무려 1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 닷컴 버블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나스닥에 몰려있던 IT 기업들이었던 만큼 후폭풍이 그만큼 길고 깊었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고점 대비 56%까지 빠졌습니다. 이때는 회복하는 데만 5년 넘게 걸렸습니다.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.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S&P 500이 30% 넘게 빠졌습니다. 서킷 브레이커가 몇 번이나 발동됐고 다우지수가 하루에 역사상 최대 포인트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. 그때 다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의 연말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. 하락은 역사상 손꼽히게 빨랐는데 회복은 그보다 더 빨랐던 겁니다. 가까이는 작년 2025년에도 있었습니다. 관세 이슈로 단 20영업일 만에 고점 대비 10% 넘게 빠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역대로 봐도 손꼽히게 빠른 하락 속도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 어떨까요?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. 지난 100년 넘는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시장은 결국 회복했습니다. 하락의 깊이도 다르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번 다르지만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진짜로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폭락장이 왔을 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.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제 계좌 움직임 보면서 마음이 편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.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지수부터 확인하고 제 포지션 손익부터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.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. 지금 이 흔들림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저 거장들도 다 겪었던 흔들림입니다. 시계추가 원래 극단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. 언제 어떤 속도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건 저도 모르고 저 거장들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방향만큼은 지난 100년 넘는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 하루 시계추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흔들리든 거기에 제 하루의 기분까지 다 내어주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. 계좌는 오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숫자가 저라는 사람과 제가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흔드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하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로운 원칙,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업의 본질,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하루를 다 흔들어 놓게 두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. 저도 내일 아침 눈 뜨면 또 지수부터 확인할 겁니다. 그리고 아마 또 가슴이 철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 철렁함 속에서 최소한 이 질문 하나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가치의 변화인가? 아니면 시계추의 흔들림인가?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덜 어지러울 거라고 믿습니다.
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변동성 장세에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 같이 흔들리되 무너지지는 않는 현명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